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팔로워 오리엔테이션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로워 차영진의 실전 개념 강의이고요. 차영진의 실전 개념은 무엇이냐? 자, 개념과 문제풀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문제풀이라고 부르는 거. 이 둘이 나 요거는 아는데 요게 잘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고요. 개념에 대해서도 내가 이 기본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뭔가 실전 개념, 심화 개념 이런 것들을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 굴레에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요, 그러면은 한없이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 수능 시험, 그걸 다 막기 위한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공부한 개념을 통해서 다 풀이된다. 정상적으로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도록 출제된다라는 원칙을 가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네 둘을 연결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힘든 길을 가. 이 개념인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 뭘 넣어야 돼. 또 부족한 것 같아. 뭘 넣어야 돼. 괴로운 길이겠지. 자, 근데 이걸로 이거 푸는 거 맞네. 이걸로 이거 푸는 거 맞네. 한 번만 깨달으면 된다고요.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하는 강의가 바로 팔로워입니다.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는 거야. 개념을 통해서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개념을 적용했더니 문제가 풀려요. 개념을 계속해서 읽어내고 적용하는 것을 연습해 나가요. 그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녀석을 다시 이끌게 됩니다. 네가 너를 계속해서 서로 이끌어주는 관계가 된다고. 기출 문제를 공부해도, 앞으로 엔제를 공부해도, 앞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공부해도 문제를 개념을 통해 만날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개념이 복습돼. 이 자동적인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개념이 문제풀이를 이끌고, 문제풀이가 다시 개념을 이끌고, 개념이 문제풀이를 이끌고, 문제풀이가 개념을 이끌고,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전까지 내가 적용을 하고 있던 것들은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공부한 양을 그대로 가지고 등비로 지수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그리고 수능 수학 점수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체킹을 하고,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된다는 걸 한 번만 깨달으면 된다고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 팔로워 강의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개념과 실전이라는 것이 무관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어떻게 깨달아 나가야 하는지,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제는요, 수능 수학도 결국 수학이라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것 또한 방금 전에 쌤과 함께 얘기했던 개념과 문제풀이를 정말 최대한 가까이에서 1년간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둘이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생기게 되는 부작용입니다. 수학 안에 수능 수학이 있는 거지. 수능 수학만을 위해 무엇인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아예 없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일부 있어요. 소수 있어요. 차쌤도 그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고요. 근데 이게 일부야. 소수라고요. 수능 수학만을 위한 어떠한 것, 그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지수함수적인, 등비수열적인, 기하급수적인 실력 상승은 없는 것과도 같아. 자,
수능 수학도 수학이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 중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최대한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 이해라는 게 내가 이해가 됐는지 암기가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걸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꾸어 표현하는 능력이다. 평가원 출제 매뉴얼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바꾸어 표현. 이게 왜 필요하지?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는요, 풀이 자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풀이를 찾아나가는 과정, 풀이를 찾아나가는 능력을 높여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거 너무 중요해. 이 풀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 풀이를 둘둘둘 외워놓고 나면 그러면 모두가 100점을 맞아야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풀이를 찾아내도록 하는 게 수능 수학이고 수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풀이를 찾아내기 위한 첫 단계가 무엇이냐? 그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개념이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걸 바꾸어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평가원이 얘기해 둔 이유. 문제를 봤으면요, 문제의 표현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을 바꾸어 표현해 보면서 개념대로 독해를 해나가는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바로 일로 가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정말 냉철하게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수능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났을 때, 전년도 수능 시험, 평가원 시험 어떤 게 나왔나라고 만났을 때 문제를 보고 바로 풀이를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앞으로 고생길이라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다른 어떤 영역 문제들이 국어 영역, 영어 영역, 뭐 탐구 영역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바로 나와요. 그럼 일단 독해를 해야지. 읽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뭘 읽어낼 것이냐, 그게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을 독해해낸다 이거야. 그러면 그 개념을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아니 선생님, 개념을 독해해냈는데 그 다음을 내가 창의적으로 아무거나 하는 거는 그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해야 될 행동은요, 우리가 공부한 개념에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걸 원리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개념이라는 걸요,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초능력을 가지고 개인기를 가지고 돌파를 해나가야 될 거야. 이런 공식이 있고 이런 공식이 있고 이거로부터 이걸 만들으래. 그 순간에 다 생각한다고?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암기해나가는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막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신 수학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하는 사람이 불리할 거 아니야. 그냥 바로 암기한 사람이 유리하겠지. 근데 수능 수학은, 그리고 나아가서 수학은 이해 중심, 과정 중심이라고. 평가원장님이 늘 매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과정 중심의 수능이다. 들어봤어요? 개념을 읽어내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행동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풀이는 자연히 따라와. 이 과정을 한 번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모든 게 달라진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풀이를 찾아나가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걸 내 개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 팔로워.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행동을 그러면 그 개념을 읽어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그게 과정 안에 드러나 있기는 한데, 그 개념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스스로 캐치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막막한 일일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팔로워에서 쌤과 함께 교재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이와 같은 개념이 독해되었을 때는 어떤 행동들을 해나가는 거다.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풀리는구나. 아, 난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이 길을 통해 개념을 읽어내고 시키는 대로 행동했더니 문제가 풀려요 라고 공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게 팔로워 교재 및 강의 구성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가장 세부적인 단계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워. 이 수능의 규칙이 11호 개념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을 적용하는 강의입니다. 그 규칙의 적용을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수능의 규칙, 방금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뭐예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을 읽어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정해져 있고요. 그걸 우리는 적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걸 하라는 시험이라서 그래요. 이걸 하잖아? 그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거라고, 계속 하는 거라고, 계속 하는 거라고. 우리의 목적 지점이 이와 같은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책 자체의 구성도, 강의의 구성도 매우 단순합니다. 자, 각 코너의 이름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뭐예요? 등비수열이기도 하고 지수함수이기도 하지. 여러분의 수능 점수 그리고 수학 실력 이전에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면서 그 문제풀이가 다시 개념을 이끌면서 진행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각각의 코너에서 뭘 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출제 대상이 되는 거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수능 문제가 만들어지겠냐? 당연히 학습 목표지. 학습 목표의 개수가 수능 수학 문제의 개수보다 많아요. 그걸 벗어난 것을, 즉 안 중요한 것을 이와 같이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 생각의 시작 파트에서는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학습 목표 안에 드러나 있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적어 두었습니다. 내가 이 개념을 읽어냈단 말이야. 근데 어떤 행동을 해야 이게 적용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개념은 문자화 되어서 그걸 다 공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거대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 자리에 와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공부를 안 하지 않았잖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를 뿐이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이걸 간략하게 우선 먼저 살피는 거예요. 얘네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쌤이 통역해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행동들을 내가 다 캐치할 수만 있다면 이게 되게 쉬운 거라 그랬는데 그게 이 행동이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게 그게 어려웠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통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게요. 자, 학습 목표에 대해서 쌤이 해석을 해주었어요. 간단하게 이 학습 목표 부분은 시험장에서 뭘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풀이를 찾아내도록 하는 데에서 평가원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변별하는지 그 포인트들을 해석해서 담아둔 것이고요. 이건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건 이 교과 과정 내에서 바뀌지 않아요. 시험의 경향이 어떻게 된다, 시험의 기조가 어떻게 된다, 난도가 어떻게 된다, 그거랑 무관해. 이걸 물어보기로 돼 있고 거기서 우린 이걸 준비하면 돼 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이 먼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최대한 많이 담아두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개념이 난 좀 어색해,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념 공부를 튼튼하게 했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는 부분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오는 것으로 수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한 번 더
여기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좀 이거 자체가 어색해. 이거 자체가 어색해. 여기에 주어진 것들은 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했을 시에는 점검을 해본 다음에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교재에 수능의 규칙 노트가 있습니다. 아니면 11호 개념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 지식을 여기까지를 완벽히 얻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라는 행동 자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됐다. 그건 괜찮아요. 그 부분을 이 수업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 그걸 이제 2의 1제곱 생각의 개선에서는 글을 통해 그리고 쌤의 강의를 통해 짤막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개념이 나를 잘 도와주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나의 시각 그리고 방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살짝의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바로 문제를 통해 우리가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행동해 나가는지를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해나가는 이 부분을 이제 메이저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비 단계,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대부분은 쌤과 같이 하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2의 제곱 생각을 따르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풀리든 안 풀리든 이게 쉽건 어렵건 반드시 이 부분은 스스로 풀이해보고 그리고 예습도 해보고 쌤이랑 강의한 다음에 한 번 더 복습도 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복습을 해야 돼.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쌤과 동기화하는 겁니다. 페이지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공란이 이만큼 있을 거야.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뭘 해봐야 되냐? 그냥 풀어보세요. 공란 많잖아. 근데 그냥 풀었을 때 풀릴 수도 있고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이 문제가 풀렸어. 그러면 공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안 풀렸어. 그래도 내가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풀렸어도 공부할 게 있고요. 안 풀렸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그저 이 문제 하나를 풀고 이 문제의 풀이를 암기하고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쉬운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고 쌤의 의도에 의해 이 문제 안에서 어떤 개념을 찾아 읽어내고 그것을 적용시켰을 때, 개념적인 행동을 어느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풀이가 찾아지게 되어 있고 이 단원의 속성은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 풀렸을 때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이 문제 바로 밑에 개념적인 행동들이 적혀 있습니다. 생각도구. 그럼 풀렸을 때 기준으로는요, 내가 그걸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설에 대해 아예 차영진의 생각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내가 풀이를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개념을 통해 어떻게 이 문제 풀이를 찾아낼 수 있었는지를 공부하겠구나. 빙고, 그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수학이 달라져요. 그냥 수능 수학 자체가 행복해져. 그 다음부터는 풀린 문제도 안 풀린 문제도 모두 나한테는 너무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야. 풀렸잖아요. 처음 풀이와 이걸 참고했을 때의 풀이가 다르다. 더 공부할 것이 있었다.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 문제가 그냥 풀이되었을 때에는 습관적인 풀이를 진행했는데, 만약 그렇다면요, 그 안에 이런 문제 안에 힌트가 있었고, 이런 문제 안에 개념이 있었고, 이런 문제 안에 개념적 행동이 있었구나. 이걸 이용한다면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처리해 볼 수 있고 접근해 볼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이해 세제곱입니다. 자, 풀린 친구들도요, 안 풀린 친구들도요,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요, 반드시 한번 풀이해보고, 그리고 접근해보고, 수업도 듣고, 그 다음 복습까지 완료한 후에 그것을 최대한 따라해가며 너를 풀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및 자작문제, 엔제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문제들 100문제 이상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팔로워 책은 정말 쌤의 모든 것과 그리고 차영진 연구실의 혼신의 힘을 모두 투자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냐에 따라 이 책을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이미 기출 분석 및 그리고 개념 적용 및 개념 복습 및 엔제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이 해설지요, 그냥 보면 합니다. 이건 여러분 선배들도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팔로워에 있는 해설지, 이 책 자체가 목적이 뭐예요? 과정, 행동,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하기 위한 거지. 이 책의 목적이 뭐예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책이지. 그래서 그걸 정말 섬세하게 하나하나 어떤 개념을 읽어내고 어떤 개념적 행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도구로 전부 다 설명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 및 행동 자체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그려가며 해야 된다? 해설지에 빠짐없이 모두 그려져 있고 시각화되어 있고요. 심지어 풀이를 풀다, 풀이를 다시 한번 풀어요. 그 풀이를 통해 어떤 주변 개념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건 여러분의 수능 수학을 위한 습관을 만드는 강의입니다. 이걸 한번 깨달으면 된다고 했어요. 문제를 보고 개념을 어떻게 읽어나가고 그 도움을 받을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어떤 개념을 복습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을 책 안에 모두 시각화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하나로 많은 것을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복습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팔로워 강의, 여러분의 수능 수학에서 무한 적용될 거예요. 기출 무한 적용해도 되고, 엔제 무한 적용해도 되고, 결국 가서는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어떡하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네가 나왔구나. 이런 적용을 하라는 거구나.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구나. 그런 풀이는 자연스레 따라올 거야. 수능 시험장까지 내가 적용해 나갈 그 개념과 행동을 공부하는 강의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자, 이것은 쌤 질문 게시판에도 이 코너가 아예 있습니다. 그때그때 자주 활용해주고 자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팔로워에 대해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금 같이 답하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이들 물어보는 것이, 이건 강의가 시작되고 나도 많이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혹은 여기 문제를 풀이하는데 팔로워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있어요. 쉬운 문제에서 적용했던 개념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적용이 안 돼. 그럴 거면 뭐하러 배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쉬운 문제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적용은 좀 했는데 아직 약간의 무엇인가 부족해서 안 풀리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 안 풀렸을 때
쌤은 반대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풀린 문제에서는 공부를 안 할 것인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풀린 문제에서도 안 풀린 문제에서도 여기서는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해설지 참고해야 되고요. 풀이를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과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풀이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 또한 내가 해설지를 참고해서 강의를 참고해서 따라갈 수 있으면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가 보려고 했을 때 문제 일부 부분을 독해하고 행동해 나가는 그 이해 중심, 과정 중심의 태도까지는 내가 어렵사리 어느 정도 따라갔는데 답을 구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자, 그 정도 또한 괜찮다 이겁니다. 아,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질문을 해 나가면서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따라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 거지. 모든 문제가 다 풀려야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쌤의 대답이고요. 후에 여러분 이제 조금씩 계속 성장해 나갈 거잖아요. 이거 하고 공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걸 무한 적용해 나가면서 기출도 엔제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거잖아. 이거랑 기무적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엔제 쉽지만 필수적인 이와 같은 것들도 즉시 바로 적용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해 나갈 거란 말이지. 성장했을 때 다시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아, 안 풀렸을 때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두 번째, 추후에 이게 공부는 가능했는데 끝까지를 못했다. 괜찮다. 추후에 재도전해 볼 수 있다. 그때 훌륭한 엔제 역할을 다시 해줄 것이다. 여기까지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안 풀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반대로 다 풀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공부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은 이 개정 강의들이 언제 올라오는지에 대한 그 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로드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질문 게시판에 정리해서 올려둘 겁니다. 자, 우선 현장 개강일과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진행을 해나가는 학생들 아마 기말고사 끝난 상태에서도 많을 거고요.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개강일이 현장 개강일보다 좀 빨라요. 그래서 수1의 경우 12월 말에 현장 개강이 되는데 그 현장 개강이 된 이후까지 그 전에 나는 먼저 공부를 하고 싶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쌤이 이제 초반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스튜디오 강의로 먼저 올려둘 것이고요. 현장 강의가 이 진도를 따라잡는 순간 현장 강의 버전으로 모두 교체되어 올라올 겁니다. 아마 이게 1월 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 부분을 통해 공부하고 그리고 기출 무한 적용이라든지 타 선택 과목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2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수1은 그 개념 자체가 개별적입니다. 하나하나의 개념이 굵어요. 지수 로그 함수, 굵은 개념이 있어. 삼각 함수, 굵은 본질이 있어. 수열, 굵은 본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들을 따로따로 끊어가며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아, 수원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풀리는구나. 그 개별적인 본질들을 각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수2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가급적 한 번에 쫙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개념 강의 11호에서부터 8호 모든 수2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물론 그 사이에 잠도 안 자고 휴식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 처음부터 내가 공부를 해나갔을 때 그걸 그 다음 개념에 연결해서 다시 이용을 하고 그럼 이걸 이해하고 이걸 복습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소설책보다 더 재밌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가장 잘 맞는 그 부분이 수2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강과 동시에 스튜디오 편집 강의를
전체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공부하여도 되고요. 이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거의 완강 상태 혹은 여러분이 쭉 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반부까지 촬영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버전이 올라올 거라서 이건 2월 이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2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을 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버전 또한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개정된 교재와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현장 버전을 통해서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너를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천히 이 부분에 먼저 집중, 그 다음 이것에 집중. 이 경우에는 기출 무한적용이나 쉽지만 필수적인 등을 같이 여러분들이 병행해 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 과목 미적, 확통 두 과목에 대해서 역시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하지만 이 미적, 확통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전체 개념을 완벽히 완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전 버전 강의들을 먼저 전체를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미적 확통에 대해서도 먼저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현장 버전에 의해서 몇몇 부분, 더 좋은 부분들 뭐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번 버전으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추후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것을 알림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미적 확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나오고 이건 안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얘 제발 다 해줬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개념을 꼼꼼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변별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전년도에도 수능시험 그리고 평가원 시험에서 최고 오답률 문제들로 평가원이 보여준 바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 강의 버전에 대한 일부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애석하게도 기아는 현장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해요. 하지만 기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찍혀있는 스튜디오 버전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 나갈 충분한 내용들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아 선택자들을 위해 올해도 모의고사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기아 학생들도 배려를 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모두의 질문 많거든. 이 팔로워 강의에 대해서는 이게 차영진의 생각을 따르다 개념을 따르는 거지. 그걸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쌤이 어느 정도 그것을 통역해주고 그리고 정리해주는 거지. 걔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강의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볼 거야. 앞으로도 복습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 점검도 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의 길을 한 번만 깨달아 달라.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의 질문들은 질문 게시판에 모두의 질문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해 가면서 올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장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팔로워 강의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정도에 대해서는 쌤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 올리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로워 강의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정 중심의 수능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공부하잖아? 다이렉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구나. 한 번에 이렇게 가려면 그러면 모든 문제별로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읽어내고 행동을 해나가면서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모든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말이 없어질 겁니다. 팔로워 강의의 목적?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점검할 거야. 쌤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어떤 개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필수적인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 것인가? 그래서 많은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고 과정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모든 문제가 풀린다. 개념을 이용하니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강의임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동안도 풀었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를 알게 되었다.